실기 관련해서 음. 그 요강상에 실기 명칭이 좀 특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조형평가라고 해놓고 실기 명칭을 다시 한번 또 표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관찰하고 그리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한 번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게 관찰이 좀 중요하겠구나. 네. 그리고 관찰할 만한 소재가 나오겠구나라고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랑 좀 많이 다른 부분은 재료를 준비를 안 해도 돼요. 네. 재료 준비 없이 수험표만 들고 시험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좋은 거죠. 네, 근데 시험장 가는 애들 보면 국민대 시험 보러 갈 때 애들 거의 빈손으로 다 가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털레 이렇게 걸어 들어가고 나올 때는 뭐라도 하나 들고 나오고. 네, 뭐라도 하나 들고 사죠. 그게 이제 재료나 그 관찰할 수 있을 만한 재료도 이렇게 주기 때문에 관찰 소재 그리고 그림 그릴 재료 이렇게 들고 나오고요. 들어가는 그 입장하는 순간에 재료를 나눠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재료를 어떻게 쓸지 시뮬레이션도 좀 가능하고 그 입실 시간 이후에 시간이 좀 있어요. 근데 네. 그동안에 어느 정도는 그 소재도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입시를 그래도 좀 일찍 하는 게 좋은 학교 중에 국민대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소묘 연필과 그 다음에 수채화를 주로 메인 재료로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온전하게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네. 좀 아쉽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 고등학교 한 1학년 좀 넘어가고 2학년 되면 메인 실기 과목을 정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네. 번식제로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객관적인 자기 성적과 목표치가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뭐 아까울 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아까 관찰하고 그리기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찰하고 그리기지만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관찰이기 때문에 국민대가 실질적으로 실기 과목에서 창의력과 응용력, 그다음에 조건을 해석하고 해결해야 되는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는 없어야 된다. 네. 네. 그 지난해 경쟁률을 좀 보시면은 네. 이게 뭐 서울대라든가 네. 뭐 기본적으로 이대나 이렇게 배수 전형인 학교의 특징인데요. 그 배수 주변에 그 멈춰요, 경쟁률이.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금속공예랑 도자공예 그리고 AI 디자인학과가 각각 뭐 5대 1에서 6대 1 정도 수준으로 네. 좀 높은 경쟁률을 좀 띄고 있고요. 네. 인기학과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이제 여타 디자인학과들도 그보다 높은 경쟁률이 아니라 한 3대 1 정도에 이제 네. 멈추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이제 경쟁률만 보고 학과의 뭐 인기도라든가 네. 뭐 지원율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네, 절대 안 되죠. 네네. 네. 이게 그만큼 이제 1차 컷이라는 게 큰 거죠. 네네, 그럼요. 해당하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이게 수시라면 다 뭐 한 6번이나 되니까 다 써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정시에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는 가군의 기회를 그것도 가군이 제일 중요한데 네. 네, 내가 성적이 1차에서 떨어지면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고 그게 가장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적권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별로. 네.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가는 거. 그럼 뭐 1차적으로는 그 컷 안 당하는 점수가 뭐 가장 중요하겠고 네. 2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합격을 많이 하는지도 좀 중요한데 네. 국민대는 친절하게도 이제 교내 그 사이트에 네. 작년 그리고 그 전년도 이렇게 합격자들 점수를 통계를 다 올려놔요. 네. 요즘은 뭐. 네네.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될 것 같고 네. 공예 계열은 80% 중반이나 초반대에도 충분히 통과를 하고 네. 합격도 합니다. 네. 합격도 하고 기본적으로 뭐 디자인 계열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요. 90%가 채 안 된 학생들 중에도 1단계에 안 잘리는 학생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90%를 충족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아요. 네. 다른 경쟁 요소가 있으면 뒤집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다수는 아니다. 네. 네. 실기 같은 경우에 앞서서 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단면적으로 관찰하고 그리는 학교만은 아니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게 이제 주제 성향이거든요, 결국에. 네. 그 주제 성향들을 좀 다시 좀 다른 학교랑 좀 비교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학과별 특성이 있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네. 그 전공에 대한 문제를 좀 묻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학교가 최근에 또 서울대, 네. 그리고 뭐 이화여대가 거기에 좀 해당이 되고요. 서울대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도 그랬고, 시각 디자인 영역이랑 공업 디자인 영역, 이렇게 좀 두 개 영역을 같이 묻는 그런 문제가 좀 나왔었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뭔가를 이제 디자인하게끔, 그리고 작년은 포스터 디자인 하나, 그리고 가구 디자인 하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랑 좀 비슷한 양상을 좀 띠고 있는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게 이제 전체적인 모든 실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상위권 대학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 기초소양 네, 파트의 각 대학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네.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같은 이제 국민대랑 가군에 이제 네. 배치되어 있는 학교인데, 성대 같은 경우는 그 학과별 특징이 아주 두드러지진 않아요. 네. 근데 문제 유형도 그렇고, 뭐 실기 성향도 그렇고, 약간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있었고, 지금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유지됐었던 실기라, 그 부분은 뭐 올해도 좀 크게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는 또, 전공에 대한 문제를 좀 묻는 이제 경우로 좀 아예 이제 굳히기를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시각 디자인 뭐 마찬가지로 포스터 디자인 영역에 해당되는 평면 디자인을 좀 줬고, 그 금속공예라든가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는 입체적인 걸 묻는 그런 문제 유형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같은 가군의 그 고려대 같은 경우는 거의 꽤 긴 시간 동안 문제 유형이 거의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고려대도 그냥 표현 중심의 그리고 뭐 기본적인 문제 성향도 거의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학교라서 네. 충분히 또 훈련을 하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학교고요. 이제 국민대가 문제예요. 그냥 국민대는 많이 난해하세요. 그 작년 문제와 그 전년도 문제가 성향이 좀 다른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떤 부분을 좀 채점하는지 좀 모호한 경우로 좀 받아들이시는 부분도 있어갖고, 그냥 여기는 뭐 준비하기 좀 까다로운 학교일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해도 성향이 한 4개 정도로 좀 나뉩니다. 예. 최근에 나온 그 전년도 입시 같은 경우부터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제 유형이 실물을 나눠줬었고요. 그리고 실물들을 또 관찰을 하고 나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네. 조건에 맞게 또 배치해서 그리는 문제였었고 사실상 뭐 주제어가 아주 뭐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학교가 아닐 때는 오히려 좀 더 재미있는 연출을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고요. 자유도가 높으니까. 네. 이게 최초의 기초조형평가로 바뀐 해가 2018년이에요. 네. 2018학년도에도 뭐 제공된 재료를 그냥 그대로 보고 그리는 같은 유형의 뭐 실기가 좀 나왔었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유형을 또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이긴 한데 관찰하고 그리기 영역이라고 좀 저는 그렇게 좀 분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재료 같은 경우는 그간에 좀 자주 나왔던 게 소묘 재료, 그러니까 연필이라든가 뭐 색연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재료 탐구라든가 뭐 연습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좀 주제성이 있는 그러니까 자기 의도가 있게끔 그리는 게 좀 중요하겠다. 그렇게 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전형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나왔었던 유형인데 바닷가재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조 모피 한 조각 그리고 뭐 조개 껍데기를 하나 줬었어요. 그거를 저는 이제 실물로 줄 줄 몰랐어요. 사실은 조개 껍데기 같은 경우도 실물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그때 좀 다시 한번 들었는데 그 학생들 갖고 왔었나요? 시험 보고? 갖고 왔죠. 처음에 갔을 때 네네. 어디 여기 놀러 갔다 왔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물이었죠. 실제 사물. 네. 이전에도 뭐 실기대 때 멸치를 줬거나 뭐 꼴뚜기도 주고 뭐 이상한 거 좀 많이 줬어갖고 뭐 충분히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싶은 이제 소재였었고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에 딱딱한 바닷가재 질감을 털이 부숭부숭 난 약간 부드러운 질감의 질감 변형이 좀 주로 이제 좀 필요했었던 문제였었고 조개 껍데기 내부에 있는 그 색상을 물 액체에다가 활용하는 이렇게 색상을 좀 반영하는 것도 뭐 하나의 이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형을 저는 기본적으로 물성 변형 유형이다. 물체의 성질을 변형할 수 있는지 묻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 또한 뭐 디자인 영역에서는 꽤 이제 자주 그렇죠. 쓰임이 있는 부분이라서 학생들한테 보고 싶어하는 영역이 딱 디자인적인 부분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다소 좀 생소하긴 해요. 최근에는 2020학년도에 출제가 됐었고요. 작품 해석 능력입니다. 작품 양식을 좀 해석하는 능력인데,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이 좀 나왔었어요. 다시점 양식이고요. 이때 저는 좀 형태력이 안 좋았던 학생들한테는 좀 기회도 좀 됐을 것 같아요. 그 해의 그 전형 자체는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을 그래도 그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그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필요했어갖고 마냥 잘 그리려는 욕심보다는 이 작가라면은 이걸 이렇게 그렸을 거다라는 그 재해석이 좀 필요했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단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난 실기대회에도 지지난이죠. 작년이 아니라 그 전전년도에 대상 작품 같은 경우에 그 책가도 동양학풍의 작품을 주고 그걸 보고 또 이제 현대적인 물건들을 또 배치해서 그리는 게 문제였거든요. 뭐 그런 영역. 그리고 입체적인 작품, 이렇게 앉아있는 인물상을 주고 그걸 서 있게 만들어라. 뭐 이런 조건으로 뭐 실기대회 때도 자주 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양식 다음에는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건데 뭐 서울대라든가 뭐 한예종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뭐 이런 뭐 느낌으로 내는 학교들이 많죠. 기초 소양 쪽에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서울대 문제랑도 유형이 좀 비슷했었는데 스테이플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문제였었고 실물은 A4 용지 한 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을 좀 투명하게 그릴 수 있다라는 조건을 줘서 나름의 좀 설명적인 그림이 나오게끔 이렇게 문제를 줬었고요. 저는 이 마지막 양식을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하나의 문제 유형이다. 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부분도 실기대 때 출제가 자주 됐었어요. 계란으로 기린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뭐 아령으로 드론이 되는 단계를 설명하시오. 뭐 이런 약간은 좀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모호한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합격작을 보면은 굉장히 디자인적이에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유형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을 좀 몇 가지를 좀 강조를 좀 해드리면 그 첫 번째는 그 가장 많이 나왔었던 재료에 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왔던 재료 혹시 아세요? 그냥 갑자기 가만히 계시는데. 네. 제일 많이 다뤄보셨으니까 아무래도 연필? 당연하죠. 네, 연필이 그냥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뭐 형광펜도 좀 출제가 되고 뭐 크레팡이라는 어린이 재료 같은 것도 나왔는데 이 연필은 무조건적으로 기본 제공이다 보니까 소묘적인 훈련이 가장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또 기반이 되면 다른 재료도 충분히 또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좀 함양이 되기 때문에 연필과 그리고 뭐 볼펜이나 모나미 펜이나 묘사할 수 있는 재료를 분명히 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최다 제공 재료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크레올라랑 지구색 연필, 그러니까 오일 파스텔도 좀 자주 나왔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그럼 필수적으로 좀 준비를 해줘야 되는 재료입니다. 네. 그리고 관찰이 중요한 거는 앞서서 좀 말씀드렸는데 당연하게도 이 실물을 주는 학교는 관찰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찰이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실기대회에도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실기대회를 앞서서 이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실기대회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겠지만 정시만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실기대회를 좀 놓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실기대회 때 약간의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다음 연도나 혹은 그 해에 출제할 만한 그런 유형의 문제가 한 번씩은 좀 나오고 있고
아까 뭐 앞서서 말씀드린 정시의 그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같은 경우도 그해 실기대회 때도 비슷한 문제 양식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도 가능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기대회에 좀 주목을 하시고 그간의 실기대회에서 좀 줬었던 재료가 그래도 정시에도 동일하게 좀 나왔었던 부분 그리고 문제 유형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도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도 그 올해 실기대회 수상작이라든가 문제에 또 다시 한번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은 조금 이제 실기대회를 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절대적인 건 당연히 아니고. 네, 그럼요. 그러니까 문제의 전반적인 확대를 하는데 실험적인 장이 이제 실기대회인데 네. 거기서 나름 괜찮은 작품들이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림들이 나오면 이거는 정시 때도 가능하겠다. 그렇다고 정시 때 무조건 또 그런 유형을 낸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예상군 안에 어차피 또 그것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문제 유형 중에 선발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얻는 정도로만 그렇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건이 정시 일반 전형에서는 꽤 자세하게 달려요. 조건적으로 작년엔 개수 제한도 좀 있었고요. 뭐는 몇 개는 뭐 내부에, 뭐 몇 개는 외부에, 혹은 뭐 어떤 개체를 바닥에,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위배해서 떨어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1차 통과를 해서 3배수 안에 든 학생이 그 조건 위배로 떨어지는 건 너무 아깝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조건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이다. 그래서 요 이제 조건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면접이 있는 학과가 좀 많고요. 결국에 문제는 그 두세 개 학과가 통합으로 낼 수는 있으나 그 문제를 채점하는 기준이나 이런 건 또 학과별 또 교수님들이 그렇죠. 좀 들어가서 또 채점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학과별에 대한 채점 기준도 조금은 좀 살펴보고 면접 준비도 학과별로 좀 전공성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한된 인원으로 그 채점적인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아예 배제하고 다른 학과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그 학과 교수님이 원하는 출제에 관련된 의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네. 최대한 그 채점하신 분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지나온 문제들을 보면 그 해만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이 되게 당황을 많이 했었던 문제가 좀 있어요. 네. 그 사물 자체가 너무 생소한 게 나올 수도 있고, 실기대회 중에는 뭐 그냥 시 한 편을 준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기초소양 쪽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었건 디자인과를 모집하기 위한 문제였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좀 이성적으로 그 문제를 좀 답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대응해라.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대 실기는 전체적으로 한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주셨네요. 네. 관찰 그리기 유형, 물성 변형 유형.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기초 소양의 영역, 기초 디자인 쪽의 영역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 작품 위에 작품 양식 이해 능력 유형,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이건 어떻게 보면 기초 소양에 해당하는 고유의 영역이라고 보면 조금 문제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최근에는 기초 디자인하는 학생들도 국민대 문제로 연습을 꽤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좀 수준이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채점할 때 이런 부분을 보겠구나라는 게 막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수업하기에도 상당히 좋고, 또 건국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유사성을 좀 띠고 있어요. 그렇죠. 뭐 질감 변형 유형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영상 디자인 학과에서 사진 이미지를 몇 개 주고 그걸 질감을 자기가 대입할 수 있게끔 그런 문제 유형도 좀 유사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국민대만을 뭐 지원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또 계속 문제를 좀 주기 때문에 어떤 실기를 하든지 이 학교 실기를 한 번쯤은 좀 경험해보는 거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실기 얘기를 좀 해봤고요. 뭐 추가적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 국민대
지원을 좀 하려는 학생들이나 관심 있는 학생들이 네. 좀 이제 볼만한 사이트 몇 개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일단 국민대가 좀 색다른 부분이 조형대학 자체 사이트가 있습니다. 학교 사이트가 아니라 조형대학 홈페이지는 한 번쯤은 꼭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뭐 실기대에 관련된 공지라든가 뭐 나중에 뭐 수상작 같은 경우도 이 사이트에 좀 올라와요. 그래서 역대 주제 같은 것도 다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코앞에 실기대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꽤 도움이 되는 이제 사이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단과대 사이트네요. 네네. 각 대학 학과에 대한 또 사이트가 또 따로 링크도 돼 있고 소개가 제대로 돼 있어서 네. 좀 어떤 걸 배워야 되고 뭐 어떤 걸 뭐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공업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가 이제 홈페이지 링크가 따로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그 김노리 디자이너라든가 김아름 디자이너에 대한 기사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다 여기서 발췌했던 거거든요. 네. 뭐 그런 정보도 좀 얻기가 좋고 뭐 최근에 했었던 뭐 졸업 전시라든가 여러 가지 조형전 작품들이랑 수상 내용 같은 것도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공간 디자인학과도 따로 홈페이지가 있고요. 뭐 당연히 뭐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수상작이랑 뭐 동문들 내용 같이 좀 겸해서 좀 올려주시고 있고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사이트는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학과에 대한 뭐 전공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은 반드시 한 번쯤은 좀 살펴보고 특히 면접을 또 뭐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또 내용이 있는 이런 홈페이지를 반드시 좀 참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디자인 학과도 홈페이지가 따로 링크가 있고요. AI 디자인 학과도 링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전체 학년의 커리큘럼 같은 게 좀 나와 있어서 뭐 궁금했었던 학과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고 어떤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좀 살피기가 좋죠. 그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는 아예 자체 사이트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형대학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이제 보조 선생님들, 보조 연구원들, 이제 학생이었던 이제 멘토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니까 뭐 동아리 관련된 이제 뭐 홈페이지도 따로 있고요. 그 교내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내 동아리를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인스타 계정 중에 국민 동아리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꽤 다양한 이제 동아리 활동이 있고 학교가 그래도 뭐 생동감 있게 아무래도 또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사이트는 이제 학교 사이트긴 한데 네. 사실은 그 입시랑 결부해서 좀 말씀을 좀 다시 드린 거예요. 면접을 또 이제 봐야 되는 이제 실기 전형이기도 하고 면접이 또 중요한 제 수시에서는 이제 두 개의 전형 자체가 다 이제 면접이 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또 이 학교의 커리큘럼도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조. 단순 동기부여 외적으로 실제 대학을 가는 데에도 큰 영향에 그러니까 소양을 닦는 데 도움이 된다. 네, 맞습니다. 필수 사이트죠, 그렇죠? 네. 네. 꼭 가서 봐야 되는 거. 네. 네. 예전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가서 후회를 되게 많이 했는데. 자, 여하튼 오늘 국민대 얘기를 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촬영하느라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이 이제 홍대죠. 네. 네, 황기범 원장이 홍대 준비하고 계시고, 박찬서 원장이 이대 준비하고 계시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